안녕하세요, 리틀스타입니다. 영상에서는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지만 실제로 저는 지금 맥주를 따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열심히 일한 저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몇 달 만에 이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은 밤 10시 40분이고요. 네, 그러면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여러분께서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아침에 눈 떠서 잠에 들 때까지요. 만약에 육아를 하고 계시다면 아이를 케어하느라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바쁘게 지내실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일을 병행하고 계시다면 역시 아이와 떨어져 있어도 아이를 걱정하느라 그리고 동시에 일을 또 하시느라 역시나 바쁘게 지내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육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계속 갖고 있어서 과연 내가 육아와 일을 동시에 잘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과 걱정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육아와 일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19세기에도 동일했습니다. 19세기 음악사에서 여자가 창작 활동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금기시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가인 여자는 작곡이 아니라 연주만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슈만과 클라라, 클래식에 관심이 없으셨더라도 만약 클래식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보셨다면 그 한 번이 아마도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악사에서 가장 유명한 삼각관계인데요. 슈만, 클라라, 브람스 이렇게 이들의 삼각관계 이야기로 유명하지만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의 클라라가 아닌 한 음악가로서의 클라라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음악과 당시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클라라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신동이었어요. 천재였죠. 그래서 5살 때부터 아버지한테 피아노를 배웠고요. 11살 때부터는 유럽 각지로 연주 여행을 떠나고 가는 곳마다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바이올리니스트 아주 유명한 파가니니와 협연을 하기도 했고요. 또 쇼팽이 클라라 음악을 듣고 너무 감동해서 리스트에게 클라라를 극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해요. 이처럼 당대 음악가들도 아주 인정한 실력이 있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천재인 피아니스트였어요. 지금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피아니스트들이 연주를 할 때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하잖아요. 이것의 시작이 클라라였습니다. 악보를 보지 않고 해야 자신이 음악에 충분히 몰입해서 연주할 수 있다면서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하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클라라가 슈만이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클라라는 8남매의 엄마였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남편인 슈만은 9살 연상이었고요. 또 슈만이 정신질환이 있어서 자살 시도도 하고 또 작곡할 때 굉장히 예민했기 때문에 클라라가 옆에서 굉장히 많이 케어를 하고 뒷바라지를 합니다. 또 육아를 하면서 중간중간 돈을 벌기 위해서 연주 활동도 하고 남편의 곡도 홍보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슈만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는데요. 이제 클라라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왔으니까 클라라는 이제 가정도 돌보면서 음악 해설자로도 활동하고요. 곡도 쓰고 연주도 합니다. 또 이 자신의 연주의 포스터도 직접 만들고요. 홍보하고 이 필요한 과정 속의 일들은 다 클라라가 했다고 해요. 이처럼 클라라는 정말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았다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나 마음이 아팠던 부분,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음악을 하고 싶었던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부인했다는 점인데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겠죠?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가 작곡하기를 바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런 기대를 했을까? 아버지가 자꾸 내게 작곡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런 기대를 하게 됐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해요. 물론 좋아하는 걸 일로 삼아서 일한다는 건 지금 이 시대에도 어려운 일이긴 한데 클라라는 자기가 좋아했던 걸 부인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클라라의 상황이 저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클라라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방금 곡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였고요. 이렇게 밝고 다정하고 아름다운 곡도 있습니다. O du mein Stern, schau dich so gern, wenn still im Meere die Sonne sinket, dein goldenes Auge so tröstend winket. 네, 클라라가 쉴 틈 없는 삶 속에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음악을 만들고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그녀 자신을 유일하게 숨쉴 수 있게 해주었던 수단이 음악이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딱 생각난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이 있었어요. 바로 글쓰기의 최전선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쓰기는 나와 오롯이 대면하는 시간이다. 글을 쓰려고 하는 동안은 세상의 소란을 등질 수 있다. TV, 부엌, 시계, 전화 등 번잡한 일상적 장치와 분리가 가능하다. 컴퓨터와 나 사이에 들어차는 온기와 안락과 고독은 5월의 아침 햇살보다 감미롭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값진 글을 쓰거나 알찬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다. 산후라면으로 쓸까, 살다 보면으로 할까, 째째하다가 맞나, 째째하다인가 사전을 뒤지고 고만고만한 두 단어 사이에서 고민하는 일로 보낸다. 그러다 보면 그 시간만큼은 전세자금 걱정, 아이들 성적 걱정, 부모님 건강 걱정 등 정체 모를 불안감이 사라진다. 그 점이 참 좋았다. 일상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기. 그런 기회는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 글쓰기라는 장치를 통해서 나를 세속화시키고 호기심을 무디게 하는 것들과 잠시나마 결별할 수 있으니 관성적 생활 패턴에서 한 발 물러서는 기회만으로도 글 쓰는 시간은 소중하다. 방금 읽어드린 은유 작가님께서는 글쓰기 시간만이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과 걱정들에서 잠시 벗어나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아마도 클라라에게는 음악을 연주하고 만드는 시간만이 그녀의 일상에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는 그런 시간이 언제이신가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